교재 150페이지 실습 3-1 두 개의 변수에 값을 대입하고 나서 서로 그 내용을 맞바꾸기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요. X라는 그릇에 100을 담아놓고 Y라는 그릇에다가 대한민국을 담아놓은 후에 그 두 개에 들어있는 그릇의 내용을 서로 맞바꿔보자. 맞바꿔 보는 그러한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 맞바꾸기 전에는 X에 100, Y에는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떤 처리를 한 후 바로 그 처리는 맞바꾸는 처리가 되겠죠. 그 처리를 한 후 다시 출력을 했더니 X 이꼴 대한민국, Y 이꼴 즉 X에는 대한민국, Y에는 100이 들었다. 서로 내용이 맞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도록 우리 처리 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뜻 자, IDL에 가서요. IDL에 가서 자, X라고 하는 그릇에다가는 100을 담고 Y라는 그릇에다가는 대한민국을 담겠죠? 대한민국. 자, 그런 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X 이꼴 Y 해주면 Y에 들어있는 내용을 X에다 담아라 이런 얘기일 것이고 다시 Y 이꼴 X 해주면 X에 들어있는 것을 Y에다 담아라 이렇게 됐을 테니까 X와 Y의 내용이 서로 맞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자, 프린트 X 이꼴 X Y 이꼴 Y 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X 이꼴 대한민국, Y 이꼴 대한민국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대한민국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결과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결과하고는 전혀 틀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되겠죠. 자, 사람은 일반적으로 A에 들어있는 그릇과 B 그릇에 들어있는 것이 있을 때 X라는 그릇과 Y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맞바꿔라 그러면 이 두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죠. Y에 들어있는 것이 X로 가는 거와 동시에 X에 들어있는 것은 다시 Y로 가도록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내용이 맞바뀔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뭐든지 한순간에 하나만 동작을 하는 것이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종종 퍼스널 컴퓨터 선전을 할 때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주 작은 단위에서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 단위에서는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죠. 자, 보는 바와 같이 X 이꼴 100 해주면 100이라는 X라는 그릇에 100이 이렇게 담기겠죠. 자, 다시 Y 이꼴 대한민국 해주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Y 그릇에 담길 겁니다. 자, 다시 이제 X 이꼴 Y 하면 대한민국에 담겨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 X에 담기게 되겠죠. 자, 이때 X에는 100이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100은 사라지고 덮어 씌워진단 말이죠. 자, 덮어 씌워져서 둘 다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자, 이 이후에 Y 이꼴 X 해봐야 X에 들어있는 걸 다시 Y에다 담는 거니까 뭐 어차피 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 두 개의 그릇에는 이미 대한민국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얻어진 거예요? 바로 이미 X 이꼴 Y라는 문장에 의해서 두 개의 그릇이 동일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X 그릇에 담겨져 있던 100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컴퓨터적인 사고와 인간 사고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간단하게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컴퓨터한테 시킬 때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동시에 일어나는 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시켜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x에 100, y에는 대한민국이라면 현재 이렇게 들어있겠죠. x라는 그릇과 y는 들어있을 겁니다. 이때 z라는 그릇을 따로 만들어서 그 x의 내용을 바꾸기 전에, 즉 y 그릇에 있는 것을 x에 담기 전에 y의 그릇에 있는 것을 x에 담으면 이 내용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라지기 전에 먼저 임시적인 z 그릇을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 담아 놓는 것이죠. z 그릇에다 일단 담아 놓고 그리고 나서 y 그릇에 있는 내용을 옮기는 겁니다. 그렇죠? y 그릇을 옮기는 거죠. 자, 그러면 z 그릇에 있는 걸 다시 y 그릇에다가 담아서 옮기면 보는 바와 같이 x에는 100, y에는 대한민국이었는데 x에 대한민국이 들어가고 y에는 z가 들어가고 y에는 100이 들어있겠죠. 바로 이 z라고 하는 임시 그릇을 하나 준비를 해서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해 보시면요. 자, x 이퀄 100, y 이퀄 대한민국. 자, 프린트 맞바꾸기 전, 그 다음에 프린트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걸 이용할까요? 선택한 후 엔터 해주면 x에는 100, y에는 대한민국. 자, 다시 프린트 맞바꾸기 요걸 처리를 하기 전에 맞바꾸는 과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요것이 이제 처리 전 상황이 될 것이고요. 요게 이제 처리 전 상황.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처리를 위한 데이터를 일단 입력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처리하기 전 상황을 보여주고 이제 처리 루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처리 후의 결과를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리 과정은 어떻게 돼야 돼요? Z에다가 X그릇에 있는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X그릇에 있는 내용을 X에다가는 Y그릇의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Y그릇에다가는 Z그릇의 내용을 담으면 되겠죠. 자, 그런 후 맞바꾸기 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맞바꾸기 후로 바꿔주셔서 엔터 해주면 맞바꾸기 후 그러고 나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출력해 주시면 서로의 내용이 맞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명령을 수행하고 결과가 나오고 명령을 수행하고 결과가 해당하는 결과가 내부 진행되고 한 거죠. 이 중에 프린트라는 명령은 화면에 출력하는 거니까 화면에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파이썬 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봤는데요. 자, 파일에 new 파일에서 백지를 잠시 준비해 주시죠. 자, 백지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백지를 준비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자, 요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샵 실습 3-1 두 개의 변수의 값 대입하고 서로 맞바꾸기. 자, 이렇게 타이틀을 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샵을 넣은 이유 뭐죠? 주석인 것이죠. 기억나시죠? 코멘트 주석. 그래서 이런 주석을 달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코드만 이렇게 있을 때 해당하는 프로그램만 있을 때 이 프로그램 뭐하는 프로그램이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두 개의 변수에다가 맞바꾸기 한 거구나. 즉 실습 3-1 코드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걸 주석이라고 한다.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왕에 주석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 주석의 표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샵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3중 따옴표. 그렇죠? 3중 따옴표로 시작해서 3중 따옴표. 싱글 코테이션 3개로 시작해서 주석의 내용을 여기다 기술하고 3중 따옴표로 해주거나 아니면 더블 코테이션 3개로 시작해서 더블 코테이션 3개로 끝내주면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샵으로 시작하거나 3중 따옴표로 주석을 앞뒤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두 가지 주석 표기법이 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타이핑 치거나 복사해서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x equal 100 요거부터 먼저 해야죠. 이거 전에 x equal 100 그 다음에 y equal 대한민국 요거부터 해야죠.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후 처리 루틴이죠. 자, 이 처리 루틴 3개의 처리 루틴을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 이거는 파이썬 쉘이니까 제거해줘야 되겠습니다. 파이썬 쉘은 제거해주고, 자, 그런 후 나머지 두 개는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하니까 얘를 복사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복사를 한 후 여기만 맞바꾸기 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죠. 다 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준비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사항이죠. 뭐 데이터가 있어야지 무슨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준비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처리를 하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출력 루틴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처리가 된 결과를 출력해주는 루틴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어떤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 루틴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 루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처리하기 전에 출력해주는 부분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파일에 세이브. 그러면 어디다 저장할래? 라고 물을 것이고, 우리는 늘 그랬듯이, 그죠? 기억하시죠? 하드디스크 C 밑에 파이썬 웍스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하자. 자, 이때 파일명을 실습 3-1이니까, 자, 한글로 실습하지 마시고요. 영어로 SIL만 하겠습니다. 실. 그리고 3 언더라인 4. 3 빼기 4. 빼기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3 빼기 4 이렇게 해서 3 언더라인 4 해서 파일명을 쓰실 때에는 한글을 사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라. 특수문자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언더라인만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폴더명도 마찬가지고 파일명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파이썬의 변수명하고 언뜻 좀 흡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되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가 한글로 했기 때문에 오류인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류인지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시간이 오래 가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파일명을 띄어쓰기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파일들은 띄어쓰기 하거나 한글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저장해 주시죠. 자, 그런 후 런의 런 모듈이죠. 런 모듈. 자, F5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F5. 자, 런 모듈 선택해 주시면 바로 이 과정이 주르륵 수행이 돼서 4개의 출력 결과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해당하는 쉘에다가 한 줄 한 줄 명령을 실행하고 결과 나오고 촬영하고 결과 나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해당하는 과정을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이 과정이 쭈르륵 한꺼번에 수행되니까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수행되니까 훨씬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은 뭐 쉘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뭔가 오타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고치고 실행시키면 되지만 여기서 쉘에서 오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 만드는 것을 지향해 주시는 게 좋겠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자, 3-2가 되겠습니다. 3-2 실습 3-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릇을 4개 준비하자. 그릇을 4개 준비하자. 그래서 그 4개의 그릇에다가는 성명, 그 다음에 학부, 학과, 학번, 학년을 입력받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할 때에는 학과, 학번, 학년, 그 다음에 성명순으로. 즉, 입력받을 때는 이름, 학부, 학번, 학년 순으로 입력을 받았는데, 출력할 때는 학과, 학번, 학년, 성명순으로 출력해보자. 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을 받을 때, 그릇에다가 이미, 자신의 이름, 그 다음에 자신의 학부를 그릇에다가 이미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로 입력받겠다, 입니다. 키보드로 입력받겠다. 그렇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는, 즉, 이름, 학부, 학번, 학년은 키보드로 입력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릇에다 담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변수에 대입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바로 input이라는 명령어가 기억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자, 그럼 이것도 파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3-4로 저장을 했죠? 3-1로 저장했는데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save as에서 3-1로 저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2 해주기 위해서 파일에 new 파일 선택해 주시면 역시 또 백지의 종이가 준비가 될 것이고, 자, 역시 샵 실습 3-2 자신의 소속을 입력하여 변수에 저장하고 출력하기 해주시죠. 다 되셨죠? 자, 변수 명령은 요 4개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4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student student name equal input 이렇게 해준다. 자, student name equal 하고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로 입력받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자, 그러면 복사를 해서 하나, 둘, 셋. 그래 놓고 뭐 하면 됩니까? name 대신에 major로 바꾸면 될 거고요. 여기는 number로 바꾸면 되겠죠. number. 그 다음에 여기는 grade로 바꾸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후 출력을 할 때에는 이 순서로 출력하겠다. 이런 순서대로 출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순서대로 출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프린트 자 학과 콤마 학과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스튜던트 메이저에 들어있으니까 스튜던트 메이저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학번이 되겠죠? 학번. 학번은 어디 들어있어요? 스튜던트 넘버에 들어있을까? 스튜던트 넘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화면을 늘려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년이네요. 학년은 스튜던트 그레이드. 그 다음에 마지막 성명이죠. 성명은 스튜던트 네임에 들어있으니까 스튜던트 네임. 자, 화면을 쭉 늘려서 보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여기 강의록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강의록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써준 게 되겠죠? 자, 이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들쭉날쭉하게 여기는 띄어쓰기 안 했다가 여기는 또 띄어쓰기 했다가 여기는 또 띄어쓰기 했다가
뭐 또 여기는 띄어쓰기 했다가, 뭐 여기는 여기는 또 띄어쓰기 안 했다가, 뭐 이렇게 섞어 놓으면 지금은 뭐 급한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막 그 통일성 없이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통일성 다 붙여 쓰시던지요, 아니면 전부 한 칸씩 띄시던지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가독성 보기가 편해집니다. 보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에 save. 자, 요거는 이제 실습 실 3 언더라인 2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실습 3-2니까 실습 실 3 언더라인 2 한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위로 올려서, 자, 그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뭐였죠? F5였죠? F5 누르면 보는 바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실행했으니까 이거 지금 이름 입력하라는 거구나 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친구한테 전달해서 친구가 실행시켰다면 이거 뭐야? 지금 뭐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내가 아니까 홍길동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엔터 쳤더니 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네요. 이거 뭐 하라는 거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었을까 알죠? 자, 학부를 입력해야 되는 거죠. 자, 자신의 학부를 입력해 보시도록 하죠. 학부는 학과. 자, 엔터. 역시 똑같은 과정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학번, 엔터. 그 다음에 학년, 1학년.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보는 바와 같이 학부, 학번, 학년, 이름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소정의 목적을 달성은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불편한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주면 자, 여기다가 홍길동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그리고 잘 몰라서 그냥 여기다 학번을 입력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학과 학번이 나오겠죠. 그럼 얼토당토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줬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뭐 이따위로 짰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바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혼자 꺼져가 깜빡거리게 하지 말고 메시지를 주고 입력받자. 자, 무슨 메시지? 이름을 입력하세요. 성명을 입력하시오. 성명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해주자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혼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기 전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혼자서 깜빡깜빡거리지 않고 뭐가 돼요? 성명을 입력하시오 라고 나오고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게 되죠. 그러면 성명 입력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성명을 입력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도 마찬가지로 학부를 입력하시오. 또 학년을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학년이 아니라 학번이네요. 학번을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학년이죠. 학년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F5 실행시켜 보시면 자, 성명을 입력하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 엔터 치면 보시던 바와 같이 또 학부를 입력하시오가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학과 학부를 입력하겠죠. 무슨 학부 학번을 입력하시오. 그럼 당연히 자신의 학번을 입력할 것이고 학년을 자신의 학년을 입력하겠죠. 엔터 해주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사용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설령 사용자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컴퓨터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냥 결과만 나오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용을 편안하게, 사용을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대로 사용자가 됐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줬다면, 아이고 이거 정말 사용하기 불편한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컴퓨터적인 사고,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이것은 꼭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풀 때에는 바로 그런 사고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고를 갖기 위해서도 컴퓨터적인 사고를 배양하면 그런 사고가 자칫 배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또한 이 강좌의 목표입니다. 이 강좌를 학습하는 목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왕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또 기억을 되살려 보시도록 하죠. 바로 뭐냐면 출력을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바로 뭡니까? 문자열 포매팅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출력할 문자, 학과 입력했다가 변수명했다가 학번 입력했다 또 변수명.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블 코테이션을 매번 넣어주고 중간중간 콤마 써주고 하다 보면 실수로 이 더블 코테이션을 하나를 빠뜨린다든지 콤마를 빠뜨린다든지 해가지고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학과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한꺼번에 쭉 나열하는 것이죠. 자, 스튜던트 메이저라는 것은 유형이 뭐죠? 자, 인풋이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입력받은 모든 정보는, 모든 데이터는 뭐가 된다? 문자가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str령이다 라고 했죠. 따라서 뭐죠? percentage s인 것이죠. percentage s. 자, 또 한 칸 띄고 학번 percentage s, 학년 percentage s, 그 다음에 성명 percentage s 해주고 또 보자.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한꺼번에 쭉 기술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후 percentage 가로 t.major. 아이고. major. 자, 그러면 복사를 해서 좀 더 빨리. 자, 콤마 student major, student number, 콤마 그 다음 student grade, 콤마 그 다음 student name. 자, 닫은 가로가 연 가로가 두 개니까 닫은 가로도 두 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얼른요. 자, 그러면 빠르게 입력해 봅시다. 자, 전기동, 그 다음에 학부 무슨 학부, 그 다음에 학번, 그 다음에 학년. 입력하면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칸씩 띄었어야 되는 거죠. 뭐 띄어쓰기 할 건지 말 건지는 뭐 전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이렇게 띄어서 출력을 해주면 위에 거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길동 해주면 동일한 출력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뭐 요 사이가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뭐 헷갈린다. 그래서 학과와 학번 그리고 학년, 성명 이 사이는 조금 많이 띄겠다. 뭐 한 5칸씩 띄어서 이렇게 좀 큼직큼 사이 간격을 많이 벌려서 보기 좋게 좀 하겠다.
그런다면 요 사이를 원하는 만큼 띄어쓰기 해주면 띄어쓴 만큼 떨어져서 출력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를 여러 칸 띄다고 해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여기를 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출력이 간단한 출력이어서 그렇죠. 출력할 내용이 여러 개가 되면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막 출력을 할 때 뭐 한 칸이 부족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매번 여기를 여러 차례 수정해 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자열 포맷 양식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장 한번 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3명의 점수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거. 합계와 평균. 이 정도는 뭐 워낙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우리 아직 합계 파이썬에서 합계를 구하는 방법, 평균을 구하는 거 배우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54페이지입니다. 자, 실습 3-3입니다. 자, 그러면, 자, 3-2 또는 3-1 둘 중에 아무거나 불러드려도 되는데요. 자, 요거, 방금 전에 3-2를 했으니까 3-2를 잠깐 두겠습니다. 자, 우리 3-2를 할 때, 파일에 new 해서 백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실습 3-2 입력하고 쭉 했었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여기서 파일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주신 후 여기서 3-2로 되어 있는 걸 3-3으로 저장을 고치고 저장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3-2라고 하는 파일도 만들어지고 3-3이라는 파일도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실 3-3 언더라인 2 실 3 언더라인 3까지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의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만 3으로 고치고 여기의 내용을 3명의 정수에 대한 합계와 평균 구하기 해주고 나머지 내용들 싹 선택해서 딜리트 해가지고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 전자보다는 이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 저장하고 하는 것보다 해도 되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방식을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후자를 사용할 때에는 3-2를 반드시 저장한 후에 3-3을 만들어야겠죠. 3-2를 저장을 안 하고 3-3을 만들게 되면 3-2 내용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3-2 내용을 어떤 내용을 좀 변경을 시켰다. 이렇게 변경을 시켜놓고 나서는 반드시 저장을 해야지. 저장을 하지 않게 되면 변경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가 있기 때문에 3-3으로 저장을 하는 순간 3-2는 과거 내용만 담고 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으로 저장하기 전에 먼저 3-2로 저장 다시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3-3으로 저장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도록 하죠. 자, 뭐냐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그릇을 갖다가 8개를 써서 이름과 점수 3명의 이름과 점수를 입력받아서 그 3명의 점수를 더하고 평균을 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성명 홍길동, 2번 점수 98점, 1번 점수 98점, 2번 성명 김철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 입력하고 점수 입력하고 이름 입력하고 점수 이렇게 3번 반복을 해서 이름과 점수를 입력받은 후 이렇게 1번 누군데 점수가 얼마, 2번 누군데 점수가 얼마 한 다음에 총합계 얼마, 평균 얼마 이렇게 출력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시도록 하죠. 화면을 보면서. 자, 그러면 1번 성명 홍길동 뭡니까? 여기서 이름은 키보드로 입력받겠다 이런 얘기죠. 자, 변수명은 name1이었습니다. name1이란 이름으로 그룹명을 정의를 하고 거기다가는 첫 번째 학생의 이름을 입력받는 것이죠. 자, 어떻게 입력받는다고요? 키보드로 입력받는다고요. 그럼 무조건 뭐다? input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이 혼자 깜빡거리니까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다. 어떻게 주는 게 좋겠다? 1번 성명 이렇게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출력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것이죠. 1번 성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후 엔터. 그 다음에 점수라고 하는 점수 1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1번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는 것이죠. 자, 역시 키보드로 입력받는다 그랬으니까 input. 자, 이거는 1번 점수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과정을 2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하면 되겠네요. 자, 복사를 하셔서 2번, 3번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뭐만 되면 됩니까? 2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를 2로 바꾸고 여기는 3으로 바꾸고 역시 또 여기는 2로 바꾸고 여기는 3으로 바꾸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인풋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을 기억을 못해서 초등학생들은 기억을 못해서 이런 인풋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마우스로 끌어다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게 바로 초등학생들, 초보자들을 위한 블록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대로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합계와 평균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합계와 평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출력하기 전에. 자, 합계는 토탈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자, 토탈이라는 그릇은 뭐 하면 됩니까? 점수 1이라는 그릇, 점수 2라는 그릇, 점수 3라는 그릇에 이 3명의 점수가 들어있을 테니까 그걸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수 1 더하기 점수 2 더하기 점수 3 해주면 된다. 이 정도야. 너무 배우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은 에버레이지라고 하는 그릇에다 담겠다. 자, 평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토탈이라고 하는 그릇에 있는 내용을 3으로 나눕니다. 자, 나누기는 바로 이렇게 슬래시로 사용합니다. 이미 배웠죠? 이미 앞에 설명을 잠시 드렸었습니다. 자, 슬래시가 있고 슬래시 2개가 있는데 슬래시 2개는 뭐다? 목연산자다. 목연산자다. 자, 넘어가서. 자, 처리 루틴 다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이제 출력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출력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출력은 무조건 프린트. 키보드로 입력받는다. 인풋. 화면을 출력한다. 프린트. 이 정도 영어 얼마든지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 1번 성명 해주고 또 콤마 첫 번째 학생의 점수 이름은 name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점수 콤마 첫 번째 학생의 점수는 점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2번 더 해서 복사를 해서 채워놓으면 됐는데 이왕에 우리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문자열 포맷 양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2번은요. 두 번째 학생은 2번 성명. 자, 퍼센테이지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일단 하고 나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 그래서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여기도 2번, 3번 해주면 될 거고, 여기도 2번, 3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합계와 평균을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 콤마, 토탈. 아이고, 토탈. 그 다음에 평균, 콤마, 에버리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얼른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완성하셨나요? 자, 그러면 run error F5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F5.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성명하고 커저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 98점, 김철수 80점, 이영희 75점. 자, 에러가 나왔습니다. 자, 에러 나오는 거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자, 도대체 어떤 에러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우리 불행하게 또 이러한 에러는 한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자꾸 이런 에러를 여러분들이 자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에러 나왔다고 그냥 무조건 나 몰라 그러지 마시고 그 에러를 자꾸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어가 그렇게 복잡한 영어가 아니에요. 쉽게 알 수 있는 영어입니다. 그런 데다가 야, 요 부분이 이상해 라고 이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 이상해 라고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상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들 파악하셨나요? 혹시요? 자, 나 도대체 이게 왜 이상한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일단 그 부분을 주석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내용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석은 코딩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는 설명글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이 부분은 아예 문장이 이런 내용이 써있지 않다라고 간주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average라고 하는 그릇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average라는 그릇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평균을 계산하는 루틴을 주석 처리했으니까 평균을 출력하는 루틴도 출력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죠. 콤마까지 제거해야겠네요. 자, 그런 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5 하고 확인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고, 자, 홍길동 98점, 김철수 80점, 이영희 75점. 자, 그러면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됐고, 자, 결과를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학생의 이름과 점수는 정상적으로 잘 나왔는데 문제는 바로 합계가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253이 나와야 하는데 이상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숫자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뭡니까? 98, 80, 75. 눈치채셨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바로 뭡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input이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입력받은 모든 내용, 키보드로 입력받은 모든 내용은 다 뭐가 된다? 문자가 된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 1이라고 하는 그릇, 점수 2라고 하는 그릇, 점수 3라고 하는 이 그릇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담긴 것이 아니라 98이라는 문자, 80이라는 문자, 75라는 문자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개를 더해라 라고 했더니 988075라는 문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토탈은 988075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토탈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988075인데 그것을 숫자 3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자를 3으로 어떻게 나눠요? 나눌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러한 에러였던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unsupported operate type for str and int. str 문자와 정수는 연산할 수 없다.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지원되지 않는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숫자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정수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int를 체결해줘도 되지만 아예 입력받을 당시에 바로 정수로 바꾸자. 그게 바로 뭡니까? int라고 하는 요 명령이다 라고 했죠. 자, 바로 점수 부분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int. 자, 이제 실행을 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자, 이제 홍길동 98점, 김철수 80점, 이영희 75점. 보는 바와 같이 253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숫자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탈에는 253이라는 숫자가 담겼고 그 숫자 3을 그것을 3으로 나누니까 정상적인 계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average라는 그릇에는 평균이 들어있을 것이고, 자, 그럼 이제 그 평균을 출력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원상태인 평균 콤마 average 해주시면 되겠죠. 자, 또 다시 실행시켜서 다시 또 홍길동 98점, 김철수 80점, 이영희 75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출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 됐죠? 교재 155페이지 시스 3-3입니다. 자, 그런데 이왕에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윗상 상태가 가져가면 윗상사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야, 이 84.444 이거 뭐야? 그냥 소점 두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고 뒤에 날려버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후배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져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보기가 나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식의 출력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프린트 문자의 포맷 양식 합계. 자, 토탈이라는 그릇은 유형이 뭐죠? 정수형이죠. 253이라는 소점이 없는 숫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D죠. 퍼센테이지 D. 자, 한 두 칸 정도 띄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자, 평균 average라고 하는 이 그릇의 유형은 뭐죠? 소수점이 있는 숫자. 바로 뭡니까? 플로트형입니다. 실수형입니다. 플로트형. 플로트형이니까 뭘 써야 돼요? 퍼센테이지 F를 써야죠. 퍼센테이지 F. 퍼센테이지 F. 더블 코테이션. 자, 그런 후 퍼센테이지 가로 토탈 콤마 에버레이지. 연가로가 두 개니까 닫은 가로 두 개. 자, 실행을 시켜서 다시 한번 홍길동 98점, 김철수 80점, 이영희 75점 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253 똑같이 나왔고, 평균은 일반적인 출력 방식으로 했을 땐 이렇게 나왔는데 문자의 포맷 양식으로 했더니 소수점 6자리까지 나왔네요. 자, 기본적으로 6자리까지 나오는 게 기본값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두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바로 퍼센테이지와 F 사이에다가 소수점 두째 자리, 소수점, 두째 자리, 2. 그래서 점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소수점 두째 자리, 점 2. 나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점 5. 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고 싶다. 그럼 점 1. 얼마나 쉬워요. 쉽죠?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돼서 두째 자리까지만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실행시켜 보시면 홍길동
98점, 김철수 80점, 이영희 75점. 보신 바와 같이 84.33 소점 두째 자리까지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돼서 두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자, 되셨죠? 교재 155페이지 실습 3-3이었습니다. 자, 이제 실습 3-4. 자, 실습 3-4 교재 156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그릇을 이용해서 다섯 명의 점수를 입력받고 그것을 그 다섯 명의 점수에 대한 토탈과 평균을 구해보자. 방금 전에는 3명의 점수였는데 이번엔 5명으로 하자 이런 얘기고요. 방금 전에는 별도의 따로따로 된 그릇, 이름 입력할 그릇 3개, 점수 입력할 그릇 3개 이렇게 총 6개의 그릇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점수만, 이름은 빼고 점수만 하기 위해서 그냥 5칸으로 된 하나의 그릇, 5칸으로 된 하나의 그릇으로 입력받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 그럼 시작해 보시도록 하죠. 자, 기억하시죠? 자, 저장을 한번 다시 해주시고 세이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후 다시 세이브 해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실습 3-3으로 되어 있던 걸 4로만 바꿔주고 저장. 아까 전에 있었던 거니까요. 상관없고요. 자, 그런 후 여기를 4로 바꿔주고 리스트 자료형을 이용한 여러 명의 점수 합계와 평균 구하기 해주시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점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릇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학생의 점수 입력받고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네 번째 학생 이렇게 입력받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점수라고 하는 그릇의 첫 번째 칸, 점수라는 그릇의 첫 번째 인덱스는 반드시 뭐부터 시작한다?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점수 첫 번째 칸, 즉 0에다가 input. 자,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1번 점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요 얘기가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2번, 3번, 4번, 5번 해주고 나서 여기만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2번 점수, 3번 점수, 4번 점수, 5번 점수 이렇게 해주면 각각의 칸에 점수를 입력받아서 담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프린트 그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점수라고 하는 그릇을 출력해줘 해주면 5칸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로 출력해준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합계와 평균 구하는 루틴을 하면 될 텐데 일단 이 대목에서요.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도록 하죠. 자, 실행을 시키면 1번 점수라고 화면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98점 하고 엔터를 딱 쳤는데 에러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바로 이 문장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에러는 뭐냐? 점수라는 이름의 그릇이 not 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점수 첫 번째 칸에다가 키보드를 입력받아서 넣어라고 그랬는데 점수라는 그릇 자체가 없는데 점수 첫 번째 칸이 뭐야? 그런 얘기입니다. 점수라는 그릇이 존재하지 않는데 점수 첫 번째 칸에다가 담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점수라는 그릇을 만들지 않았는데 점수 5칸짜리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 각각의 칸에다가 담아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점수 5칸이 들어있는 점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10칸인지 100칸인지 2칸인지 1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그러한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점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릇을 미연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0,0,0,0,0 이미 0이 5개 들어있는 5칸짜리 그릇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시면, 자, 첫 번째 점수는 98점, 85점, 79점, 81점, 69점 해주면 각각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눈치채셨죠? 자, 앞뒤로 싱글 코테이션이 있으니까 문자로 들어갔구나. 바로 뭡니까? INT를 체결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죠? 결과를 보시자마자. 자, 그래서 INT를 체결해 주시도록 하죠. 전부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별로 융통성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학생이 5명이라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6명 점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0을 하나 더 늘려야 되고 이 문장 또 추가로 해줘야 될 겁니다. 100명이면 0이 100개 들어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대단히 매번 뭘 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고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입력을 하다 보면 내가 5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5칸짜리 그릇을 만들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3명만 입력했다 라고 한다면 빈 칸 3칸에 나머지 2칸은 0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죠. 0이 담겨져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평균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학생의 점수는 1점, 2점, 3점. 그래서 3명의 점수만 입력을 받으면 점수라는 그릇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2, 3, 0, 0 이렇게 들어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구할 때 1, 2, 3 한 6을 3으로 나눈 2가 평균값이어야 되는데 6을 5로 나누게 될 경우가 생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네 번째 학생과 5번째 학생의 점수가 0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로 나눠야 되는 게 정답이죠. 애매한 상황이 납니다. 이게 네 번째 학생, 5번째 학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점수가 원래 0점이어서 두 명의 학생의 점수가 0점이어서 0인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러한 학생은 없었는데 초기 값으로 원래 0이 집어넣고 시작했기 때문에 0이 들어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소번호 바꾸고요. 자, 점수, 아예 전부 주석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전부 주석으로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줄을 주석으로 해야 할 경우 매번 앞에다 이렇게 샵을 주는 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원래 없는 거니까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주석 처리가 된다. 라고 했었죠? 바로 주석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죠?
자,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뒤에다가 점수를 추가하는 방법. 뒤에다가 점수를 추가하는 명령. 뭐죠? append입니다. append. 기억하시죠? append. 바로 뭐 하면 됩니까? 자, A라는 이름, 임시 그릇에다가 바로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입력을 받은 후 점수라는 그릇에다가 append 추가해. 뭐를? A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해주고 여기는 2번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3개를 더 복사를 해서 3번 할까요? 일단은 자, 3번, 4번,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3번 있게 되면 3번만 있게 되면 3칸짜리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고 5번 있으면 5칸짜리 그릇이 만들어지고 이 문장이 100번 있으면 100칸짜리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점수를 입력하는 횟수에 따라서 해당 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숫자의 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있었던 이러한 문제점들은 없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이 문장의 결과가 결국 A니까 이 결과가 A에 들어갈 거니까 그래 놓고 그 A를 여기다가 넣은 거니까 A가 A니까 얘는 결국 이 자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겠죠. 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거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요 A 대신에다가 써줘도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요 문장은 필요 없겠죠. 요 문장은 필요 없겠죠. 자, 두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를 안 고치고 두 번째 점수만 고친 겁니다. 얘가 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요. 얘를 바꿔버리면 전부 다 바꿔버리면 그 전 상황이 뭐인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첫 번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칸들은 나머지 애들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인 얘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3번, 4번, 5번. 자, 일부러 안 고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요. 일부러. 얘도 고쳐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부러 안 고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98점, 85점, 79점, 81점, 69점. 자, 5개의 칸에 5개의 점수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처리만 해주면 되겠죠. 뭡니까? 합계와 평균 구하면 됩니다. 자, 토탈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는 결국 뭡니까? 점수 제로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더하기 점수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네 번째 칸에 있는 거,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자, 평균, average는 토탈을 5로 나눈 값이 되겠죠. 5로 나눈 값이 되겠죠. 자, 이제 출력하면 되네요. 자, 출력은 뭐 방금 전에 우리가 파일에 recent 파일, 최근에 열었던 파일 리스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실습 3-3을 열어보면 바로 방금 전에 했던 실습 3-3이 보일 것이고요. 자, 그거는 결국 뭐랑 같습니다. 요거랑 같은 거죠.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요거잖아요. 똑같은 거니까요. 어차피. 그럼 요거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담아 놓으면 되겠네요. 자, 타이핑 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실행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98점, 85점, 79점,
81.69점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합계와 평균이 구해진 걸 보실 수가 있겠고,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연속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왔지만 둘째 자리까지 한 겁니다.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를 .1로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를 잠깐만 보실까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미 5명의 점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5로 나눈 겁니다. 즉 5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로 나눈 것이죠. 자, 특정 그릇에 토탈이라는 점수라고 하는 이 그릇의 칸의 수, 리스트의 항목의 수를 세는 명령이 뭐죠? 기억하시죠? 어떤 문자가 들어있을 때 그 문자의 개수를 세는 명령. 그 다음 리스트 그릇에 여러 칸으로 되어 있는데, 리스트 그릇은 여러 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칸, 즉 항목의 수를 계산하는 명령. 그게 뭐죠? 렌이죠. 렌. 그러니까 요 5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5라고 얘기한 거예요? 점수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점수 항목의 개수가 5개여서 5를 썼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컴퓨터 네가 몇 칸인지 계산해서 나눠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렌 점수 해주면 되겠죠. 그냥 5 쓰는 게 더 편한데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5명이 아니라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5명일 경우에는 여기가 5가 돼야 될 거고 1000명일 경우에는 여기가 1000이어야 합니다. 그럼 매번 몇 명인지에 따라서 여기를 매번 고쳐줘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파이썬이 알아서 칸수를 세가지고 자동 처리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됐죠? 넘어가시겠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반드시. 자, 넘어가셔서 자, 해당하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렌을 사용해주면 된다. 나왔죠? 자, 3-5. 자, 딕셔너리형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우리는 딕셔너리 다루지 않았죠. 이렇게 별을 달아놔서 나중에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트 자료형을 이용하는 예제로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도 세트 자료형이니까 생략하고요. 자, 연습 문제가 되겠죠? 연습 문제, 교재 164페이지 연습 문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변수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OX로 표기해라. 사용할 수 있으면 O라고 쓰고 사용할 수 없으면 X라고 표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O인 경우는 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유가 없는 거고요. X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사용할 수 없으면 그게 왜 사용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기술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문제는 이대로 수행을 했을 때 A라는 그릇, B라는 그릇, C라는 그릇, D, E, F라는 그릇의 결과가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내 생각이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쉘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하고 이 상황에서 엔터를 딱 치는 순간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보고 내 생각이 맞았구나. 여러분들이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나누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나머지 연산자, 이건 목연산자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거니까요. 넘어가셔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DEF라고 하는 여기서의 DEF라고 하는 이 그릇의 자료형이 뭐냐라는 걸 묻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str1과 str2라는 그릇에 문자를 담아놨을 때 그 문자를 뽑아내는 뭡니까? 슬라이싱이죠? 그 슬라이싱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대로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거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결과를 직접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써주시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써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풀 때 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보고 쓰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대로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죠. 자, 힌트를 드리자면, 자, 요걸 그림을 그려서 하면 훨씬 쉽다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여백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쉽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열 슬라이싱입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죠? 바로 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요 일. 자, 그 일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요 일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어떻게 했겠느냐? 역시 슬라이싱이죠. 요 문자에서 요걸 뽑아내는 걸 묻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출력되게 하려면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때 문자열 포맷 양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바로 문자열 포맷 뭐예요? %d, %f, %s 라고 하는 그런 문자열을 조합을 해서 해야 한다. 뭐 정수형이니까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넘어가죠. 자, 이것도 실행시키면 결과가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을 때 결과가 뭐냐라고 물은 겁니다. 자, 역시 우리 배우셨던 count라는 명령, find라는 명령, upper, row, strip 이거 다 배우셨던 명령들이죠? 그 배우셨던 명령들 요렇게 있을 때 이렇게 명령을 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채워라. 자, 이것도 이대로 수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먼저 문제를 풀고 직접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의 항목을 쭉 집어넣는 방법을 써라 라고 하는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는 명령이 있죠. 5씩 증가하는, 그렇죠? 5씩 증가, 5부터 50까지 5씩 증가하도록 담는 그런 명령이 있죠. 명령 기억하셔서 그거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슬라이싱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3.7 이상의 경우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저브드 워드의 개수를 세는, 예약어의 개수를 세는 몇 개냐? 이제 그 얘기가 되고, 다 아시는 얘기. 리스트에서의 명령들, 이 명령들을 수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역시, 문제풀이를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 자기가 한 게 맞는지, 직접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딱 푸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딕셔너리와 튜플 배우지는 않았지만 표기법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리스트이고요. 바로 요게 딕셔너리, 그 다음에 요게 튜플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일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을 이렇게 거라 이런 얘기겠죠. 자, 이건 딕셔너리에 관련된 연습 문제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딕셔너리에 대한 연습 문제에서 생략. 자, 여기까지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